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 덕에 영상 만드는 재미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양질의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오늘 정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이기에 집중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냐, 지금 러닝 입문하시고 나서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는 게 두 개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는 대회. 하지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대회,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전국에 있는 러너들이 큰 대회들은, 메이저 대회들은 다 집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대회들은 많고, 그거를 최대한 지금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러닝화죠. 어떤 취미 활동에서든 그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품귀 현상, 한국에서는 진짜 예로부터 많았죠. 등산, 캠핑 이런 거 집중될 때마다 그 관련 용품들은 품절대란이었습니다. 러닝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러닝은 어떻게 보면 A to Z가 러닝화로서 규결이 되죠. 정말 제일 중요한 품목이라고 이건 부정할 수가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없을 겁니다. 대신 샌들을 신고도 울트라 마라톤을 1위 하신 여성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저희의 러너, 취미 러너, 그런 입장에서는 러닝화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봤을 때, 이번 달 초에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3라든가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파리 시리즈,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이런 신발들이 순식간에 품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심지어 리셀까지 생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슈퍼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딱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슈퍼 트레이너라는 포지션이잖아요. 이제 러닝 입문하시고 나서 시간이 한 반년 이상 지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막 듣기로는 레이싱화는 막 훈련에 쓰기 좀 그렇다는데, 저부터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지금 내가 써오던 막 입문기 이런 거 계속 쓰기에는 좀 더 욕심이 나는데, 이런 상황에 좀 더 고성능의 트레이닝화를 해. 게다가 평이 그렇게 좋대 하면서 이제 딱 그 타이밍이 맞물린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식스는 근데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노제팬의 좀 여파를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막 팔기 싫어 이래서 안 파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노제팬이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직영점들이 많이 철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물리적인 물량 자체의 보급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브랜드 대변인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일부러 얘네 품귀 현상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근데 그 슈퍼블라스트,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신발입니다. 어떤 훈련에도 신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그 성능 치수가 정말 일반적인 입문 러닝화보다는 좋은 건 맞지만, 근데 걔네를 무조건 웃돈 주고 살 만한 신발이라고 한다면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리셀 러닝화 사지 말라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대안책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그 슈퍼블라스트 대신 살 수 있는 신발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정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서론이 길었죠? 바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브랜드마다 좀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종의 신발을 뽑게 됐고요. 선정 기준은 우선 슈퍼블라스트처럼 일반 엔트리급 모델보다 고성능의 다재다능한 다목적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는가가 중요 포인트로 제가 다루게 됐는데, 좀 예외적인 모델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따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발입니다. 이거는 깡패일 수밖에 없어요. 가격부터가 179,000원입니다. 슈퍼블라스트보다 70,000원이나 싼데, 어떤 모델이냐? 아디다스의 보스턴 12입니다. 아디다스의 슈퍼 트레이너? 그리고 그런 모델이 있었어 싶으시겠죠? 얘는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작년 말쯤에 나왔었던 모델이니까요. 근데 가격 보세요. 엄청 착하죠? 근데 얘가 어떤 모델이길래 이렇게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가격으로 보면 유발 1080 가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무게는 슈퍼블라스트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267g, 270g에 가깝죠. 무게는 제가 남성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근데 굽 높이는 슈퍼블라스트나 이따 설명해드릴 한 모델 제외하고는 보통 40mm를 풀스택이라고 꽉 채운 높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꽉 채운 38mm입니다. 거기에 오프셋, 기울임 정도가 7mm 정도고요. 미드솔 소재가 아디다스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디 제로 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2.0과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폼이 혼용되었습니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폼이 그 명기인 아디 프로 3에 들어가는 폼입니다. 게다가 얘는 슈퍼블라스트, 제가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걔는 카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카본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슈퍼블라스트가 욕먹는 좀 의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카본 플레이트라는 고가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비싼 게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보스턴 12는 에너지 로드라는 카본은 아니지만 유리 합성 강화 섬유로 인한 부속 플레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가격이 세일 제외하고서 정가 기준으로는 가장 싼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거의 특장점은 지금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색상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지만 아디다스에 들어가셔서 보스턴 12 검색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모델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다 있고 가격 또한 179,000원이 정말 깡패죠. 이게 사실 오늘 설명드릴 어떤 신발보다도 너무나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브랜드에서는 엔트리급 모델의 가격인데 얘가 거의 슈퍼 트레이너로서 그렇게 자리할 수 있는 용도의 신발이 이 가격이다? 자, 근데 얘를 분명히 이제 한 몇 달 후면은 후속 모델이 나올 겁니다. 13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많았고 나온 지 조금 됐고 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13이 나오면 가격을 분명히 올릴 겁니다. 아디제로 SL도 SL2가 나오면서 가격을 올렸고요. 요즘 인플라에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모델이기 때문에 얘는 있으면 챙겨 두시면 무조건 손해보실 거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 이렇게 넘버링 바뀌기 전에 재고가 있으면 또 할인도 들어가니까 할인 한번 노려보셔도 될 법한 그런 검증되고 좋은 모델인데 딱 하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에 따른 좀 착용감 여부를 떠나서 슈레이스, 신발끈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이 보통 있어요. 제가 아디제로 SL을 신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자, 첫 번째 추천 모델 아디다스 아디제로 보스턴 12였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4입니다. 서코니, 그래, 런닝하면서 많이 들어봤어. 스피드 4 그것도 좀 들어봤는데 어떤 신발인가. 얘는 근데 슈퍼 트레이너라고 분류하긴 조금 애매한 신발인 게, 우선 가격은 209,000원. 얘도 막 엄청 싸진 않지만 슈퍼블라스트보다는 훨씬 쌉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경량화에 좀 무게가 잡혀 있어요. 235g이고요. 하지만 미드솔, 얘도 보스턴과 똑같이 38mm지만 힐 드롭은 조금 더 높은 8mm입니다. 얘는 이제 파워런 PB 폼과 스카이 스피드롤 시스템으로 인해서 템포런에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거에 특화해서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얘로 LSD를 하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다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범용성 좋게 좀 잘 설계가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구하기가 쉽습니다. ABC 마트 그랜드 스테이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색상을 우선 많이 뽑아내고 있고요. 없는 색상도 있긴 한데 색상별로 사이즈가 없는 사이즈도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사이즈로 찾으려고 하면 웬만해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좀 그 경량화를 위해서 쿠션이 조금 약해졌다라는 평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LSD용으로는 막 엄청 적합하다?
라고 말하기는 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 신발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엔돌핀 스피드 4였습니다. 자, 다음 신발은, 이거는 제가 검증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별로다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올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2입니다. 저는 1을 신고 있는데 1은 지금 이미 이제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난 넘버링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있는 재고도 지금 많이 나갔을 거예요. 자, 가격이 원래 제가 1 때 209,000원이었는데 올랐습니다. 219,000원이고요. 그럼에도 슈퍼블라스트보다 싸죠. 30,000원 정도. 자, 근데 얘는 좀 무겁습니다. 295g, 거의 300g에 가깝죠. 오늘 설명드릴 신발 중에 가장 무거운 신발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이 무거움 단점에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힐 높이도 막 엄청 높지 않아요. 브랜드 측에서는 35mm, 그리고 힐 드롭 6mm라고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드솔 소재가 헬리온 소재라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쿠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올러닝 하면 떠오르는 그 막 구멍 송송 뚫린 그 미드솔, 그 구조로 인해서 묘한 착화감이, 묘한 쿠셔닝 감각이 생각이 납니다. 이 클라우드 몬스터에 쿠션, 플레이트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스피드 모드라는, 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합성 섬유로 인한 플레이트긴 한데요. 완벽한 카본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클라우드 몬스터를 LSD용으로 제일 많이 신었거든요. 20, 25, 30, 35까지도 신어봤습니다. 와, 근데 발이 이만큼 편하고 데미지가 적은 신발이 많이 없습니다. 우선 사이즈, 와이드와 미디움 같은 사이즈, 발볼 사이즈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아시안핏이 잘 맞아서 클라우드 몬스터 2는 더더욱 발볼이 좀 더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도 저는 발볼 이슈 없이 잘 신었는데 발볼러 분들도 도전해 봄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발볼이 넓다는 평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발볼이 좁으신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평이 있고요. 대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겁기도 하고, 그 올러닝 특유의 그 주행 감각이 있습니다. 이 볼록볼록한 아웃솔 구조로 인해서 발 디딜 때 따다닥 이러는 지면과의 접촉하는 순서가 느껴질 정도로 좀 다른 런닝화에선 느껴지지 않는 어색한 주행 감각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리온 폼이 좀 단단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딱딱한 쿠션 좋아하는 분들, 그러면서 안정성 높으면서 발이 편한 신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해봐도 될 법한 신발로 추천드립니다. 올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2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어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모델을 추천을 드리는데, 하이페리온 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곧 2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의 경우에는 다 아울렛으로 재고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없는 사이즈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하이페리온 맥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신기하게도 브룩스의 최상위 엘리트 카보나가 하이페리온 엘리트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엘리트에서 카본만 뺀 모델이 하이페리온 맥스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카본을 제외한 상품성 자체의 그런 설계 구조적인 퀄리티 자체가 그런 최상위 레이싱화에 버금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특히 메리트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정가 기준으로는 보스턴이 제일 지금 싸다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울렛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울렛가 175,200원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정품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기준으로는 제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신발이고요. 무게가 엔돌핀 스피드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220g 정도의 무게로서 굉장히 가벼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 레이싱화의 기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기다 보니까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조금 스택이 낮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올러닝 클라우드 몬스터도 35mm로 오늘 말씀드리는 신발들 중에서는 조금 낮은 편인데, 얘가 오늘 말씀드릴 신발 중에 제일 낮습니다. 34mm. 엄청 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리뷰해드린 페이서도 33mm였던 것처럼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신발인데요. 그렇고 경량에다가 스택도 좀 낮아서 얘도 사실은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좀 빠른 러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미드솔은 DNA 플러시 폼으로 뭐 딱 브룩스 하면 생각나는 폼인데, 얘가 좀 딱딱하다, 그래서 난 불호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딱딱 쿠션에 대한 불호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브룩스 지금 변호하는 건 아니고 딱딱 쿠션 변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딱딱 쿠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딱딱 쿠션의 매력은 신으면 신을수록 안정적이고 뭔가 밸런스가 잡혀서 내 주행에 있는 그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푹신푹신 쿠션은 뭐랄까, 러닝이 길어지고 사용이 많아지면은 내 발목을 잡아 끄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딱딱 쿠션은 좀 신어도 그런 게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볼 이슈가 조금 있다는데, 지금 아웃렛란에 아쉽게도 와이드 모델이 안 남은 것 같아요. 발볼 있으신 분은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브룩스의 하이페리오 맥스였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이제 신흥 강자죠. 푸마 DB8 나이트로 3입니다. 자, 근데 얘는 단점부터 먼저 설명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와이드 모델이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도 와이드 모델도 와이드 모델 같지 않다라고 발볼 이슈가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단톡방 멤버분 중에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가셔서 와이드 모델과 일반 모델을 비교해 보신 분이 계심에도 직원분들도 와이드와 일반 모델의 발볼 너비의 유의미한 차이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좀 지금 발볼 이슈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푸마 모델마다의 발볼 사이즈감이 너무나 차이가 큰데, 이번 DB3가 좀 많이 좁게 나왔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 가격은 209,000원. 그럼에도 슈퍼블라스트보다 싸죠. 무게는 265g 정도의 힐스택이 뭐 최대로 채워놨네요. 39mm 정도인데, 얘가 오늘 설명드릴 신발 중에 힐드롭이 제일 높습니다. 10mm네요. 힐드롭이 높으면은 힐풋 유저, 뒤꿈치로 착지하는 유저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드솔을 그냥 일반 나이트로 폼과 나이트로 엘리트 폼을 혼용해서 묘한 쫀득거리는 밸런스 좋은 쿠셔닝을 선사해주고, 푸마의 특장점, 그 그립, 그것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얘도 플레이트가 들어가는데요. 파워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적당한 그런 카본 반발력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발볼이 괜찮고 신으실 수 있겠다 싶으시면 시착 한번 해보시고, 이건 진짜 저도 신어보지 못해서 단언을 못 드리니까 신어보신 후에 괜찮다 싶으시면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마의 DB8 나이트로 3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아까 클라우드 몬스터에 이어서 제가 신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신발, 미즈노의 네오비스타입니다. 가격,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저렴한 편에 속하는 199,000원. 근데 그거 물량 없지 않나요 싶으실 텐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한번 그렇게 발매가 된 이후에 리스톡이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강남 쪽에 소울러닝이라는 좀 러닝계의 새로운 러닝 편집샵에서도 물량을 좀 풀려고 하는 액션이 있고요. 이제 슬슬 다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높이가 제가 리뷰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44.5mm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제일 높은 곳은 5cm에 50mm에 가까울 정도로 슈퍼블라스트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모델이죠. 슈퍼블라스트도 오버스택이 특징인 모델이다 보니까요. 굽 높이가 힐드롭 8mm의 미즈노 에너지 넥스트 폼, 정말 매력있는 폼입니다. 푹신하면서 푹신할 땐 푹신하면서 반발력 줘야 할 땐 줘야 하는 반응성과 에너지 전환율이 생각보다 괜찮은 신발이고, 미즈노 웨이브 플레이트도
열심히 일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호불호 포인트, 니트 어퍼, 그리고 열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 니트 어퍼의 착용감 때문에 구매하셨다가 반품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십니다. 추천드리는 또 오늘의 신발 네오비스타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조금 기다리시거나 전작을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슈퍼블라스트의 가장 강력한 호적수 하면 원래는 뉴발란스의 SC 트레이너 버전 2였습니다. 한국에선 더군다나 기안84님도 신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뉴발란스 MB 포인트로 할인해서 살 수도 있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특히 발볼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신발로서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제 8월 초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버전 3가, 지금 버전 2가 아직 애매하게 왜 아직도 할인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버전 2가 아직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할인 안 해도 나가는 모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실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이 슈퍼 트레이너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8월 초까지 기다리셨다가 트레이너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 3를 아니시면은 사실 2나 3나, 물론 3가 개선은 될 거지만 2가 나쁘다는 신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 버전 2도 뭐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신어보시고 만족스러우면 충분히 선택해도 된 법한 괜찮은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이건 검증된 모델 중에 하나고, 그 오프셋이 힐드롭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퓨어셀 미드솔과 에너지 아크의 조화, 그리고 뉴발란스 특유의 안정감, 슈퍼블라스트보다 안정감이 더 좋다라는 평이 좀 많은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지금 그 물건들 중에 정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슈퍼블라스트 제외하고 가장 비싼 모델이라 그거에 대한 좀 염두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2는 239,000원인데 3는 249,000원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거 괜찮으시고 뭐 내가 뉴발 쿠폰 있고 이렇게 뭐 하신다면 선택해 봄직도 한 SC 트레이너였고요. 자, 마지막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요즘 좀 호카 컨텐츠를 다루면서 호카 정보를 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 나온지도 몰랐어요. 호카의 스카이 플로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스카이 워드 아니에요? 싶으시겠죠. 스카이 워드 X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걔는 너무 비쌉니다. 27만원이 넘어요. 레이싱화도 아닌 것이. 레이싱화로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무게도 300g이 넘어가는 스카이 워드 X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걔를 넣을까 했었다가 철회를 하면서 이 자료 수집하면서 찾은 스카이 플로우 신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건데, 가격이 209,000원입니다. 엔돌핀 스피드랑 같은 가격이네 싶으신데, 무게는 확실히 좀 무거운데 280g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클라우드 몬스터 제외하고는 가장 무거운 모델이긴 한데, 근데 평이 되게 좋습니다. 풀스택 40mm에다가 오프셋은 5mm인데 경량 EVA 폼을 써서, EVA 폼이 이런저런 성능은 좋은데 유일한 단점은 무게죠. 근데 그거를 최대한 무게를 낮춰서 그래도 280g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해외평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한국평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리뷰해 주신 분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평만을 다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들어오자마자 일반 모델과 와이드 모델까지 갖춘 걸 보면은 최대한 무게를 실을 것 같고, 제가 쇼츠로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 호카 지금 런클럽 그거에 시착 막 이벤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호카의 그런 데모 슈즈를 아마 스카이 플로우를 신겨보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용도 그리고 재원, 해외 평등을 봤을 땐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호카 브랜드 좋아하시고 스카이워드 같은 좀 이상할 만큼 비싸고 부담되는 모델이 좀 그러시면 스카이워드를 좀 보급형으로 만든 게 이 스카이 플로우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카의 스카이 플로우로 오늘 추천 모델들은 다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처음 얘기로 들어가면 슈퍼블라스트 좋은 신발이지만
그거 안 신어도 됩니다. 다른 이렇게 대체로 신을 좋은 신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브랜드들마다 기술들이 진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이 어떻게 지금 전략을 취해서 보급을 하고 어떠한 브랜딩을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상품적인 것 하나만, 그리고 지금 대중적인 평가와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서 이렇게 오늘 물건들을 쫙 뽑아드려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뭐 지금 네오비스타는 당장은 못 구하지만, 그리고 뭐 발매될 트레이너 3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가에. 그러니까 너무 말씀드린 막 그런 리셀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해봤자 장기적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거기에 리셀하지 마세요에 대한 댓글에도 다 그 돈이면은 뭐 사겠다, 그 돈이면 뭐 사겠다, 이 저 러닝화를 저 가격에 사는 건 저 가격치의 성능이기 때문 아닌가 라고 이제 여러가지 다 의문을 취하시는 게, 러닝화는 어떤 신발 신었다고 해서 그거 막 엄청 알아주거나 이런 것, 그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히 훈련하는 것에서 내가 문제없이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걸 신은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거는 대회장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회장에서는 진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유니크하고 멋진 신발 보여주는 거, 저도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메스스파 막 신거나 이럴 때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 일반적인 훈련에서까지는 그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지만요. 그럼에도 좀 장기적이고 이 런닝 시장 전체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돈 더 쓸 필요가 없는데 쓴 거면 조금 더 호구당하는 느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에 책임을 지고자 오늘 이렇게 대안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최대한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